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어느덧 전자계산기 일반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게 됐네요. 자, 이번 시간도 역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은 명령 실행과 제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명령어가 실행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러한 명령어들이 정확하게 실행되기 위해서 어떤 제어를 거치는지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자, 명령어 실행 과정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그 명령이 내부에서 처리돼서 출력이 되기까지 전체적인 명령어 실행 과정을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CPU 내에서 그러한 명령이 수행되기 위한 CPU 내에서의 생명 주기, 명령어 주기. 자, 요걸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봤지만 interrupt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명령을 입력을 하면 그게 내부적으로 처리가 돼서 출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는 명령의 전반적인 실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 그러니까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해서 나중에 출력이 되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 자, 요 그림 가지고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 과정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어떤 명령을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명령을 입력 장치를 통해서 입력을 해요.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거가 일단 어떻게 되냐면 주기억 장치에 일단 저장이 돼요. 우리가 내려준 명령이 뭐 많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한꺼번에 바로바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주기억 장치에 그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를 알아야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내려준 명령어를, 자, CPU에 있는 제어 장치가 가져와서 해독을 해줘요. 명령어를 가져와서 해독을 해줘요. 해독을 해야 어떤 명령어인지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내려준 명령어를 해독을 해주는 거죠. 일단 제어 장치가.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명령이구나. 그러면 이걸 갖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제어를 해요. 지시를 해요. 누구한테?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는 건 연산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장치에 지시시키는 거예요. 연산장치한테. 자, 그래서 제어장치가 명령을 해독을 하고 했으면 그거를 이제 실행시킬 수 있도록 연산장치한테 시키는 거죠. 제어 신호를 보내서. 자, 그러면 이제 연산장치는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켰으니까. 그런데 처리를 하는데 바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처리를 하려면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져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산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다시 이제 저장을 해요. 연산한 결과를 저장을 해요. 자, 그래서 모든 과정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제어 장치가, 자, 그럼 출력해. 그래서 또 출력할 수 있도록 제어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명령어가 수행이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빈칸. 또 뭐 여기가 빈칸. 그러니까 그림 중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빈칸이 있는 거고,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장치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전체적인 순서를 물어보기보다는 이 그림상에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이 중간중간에 어떤 장치가 사용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두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어가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를 알아야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명령을 제어 장치가 가져와서 해독을 해준다 이거죠. 해독. 그래서 어떤 명령어다, 어떻게 수행하면 되겠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독을 했으면 그걸 이제 시켜요.
누구한테? 연산장치한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어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연산장치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처리한 내용을 주기억장치에 기억을 시켜두는 거예요. 처리한 내용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어장치가 그 내용을 출력해라. 그러면 제어 신호를 보내면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명령어가 입력이 돼서 출력이 되기까지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력을 내려서 출력이 되기까지의 그런 명령 실행 단계를 함축해서 나타나면 이렇게 4단계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입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출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일단 제외하고 내부적으로 수행이 되던 과정을 함축해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인출은 뭐예요? 인출이라는 말은 꺼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을 꺼내와야 돼요. 알겠죠? 꺼내와야 그 다음 해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인출을 한 다음에 패치 꺼내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해독을 해요. 그래서 해독을 한 다음에 이제 연산장치에 실행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이 실행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연산장치가 실행을 하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된 결과를 주기억장치에 이제 저장을 하는, 자, 재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꺼내와서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이렇게 4단계로 함축해서 나타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명령어 주기라고 하는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인스트럭션 사이클 또는 이 명령어 주기를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메이저 스테이트라고도 해요. 메이저 스테이트. 자, 그래서 이 메이저 스테이트라고도 하는데 이 명령어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하나의 명령어를 CPU에서 처리하는데 포함된 일련의 동작,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메이저 스테이트 또는 명령어 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자, 메이저 스테이트 또는 명령어 주기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CPU의 처리 과정,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CPU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 CPU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포함된 일련의 과정, 이것을 우리가 메이저 스테이트 또는 명령어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CPU 내에서 처리되는 그 과정,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메이저 스테이트 또는 명령어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명령어의 주기는 크게 4단계가 있어요. 인출, 패치, 자, 그 다음에 간접, 인다이렉트, 자, 그 다음 실행, execute, 그 다음에 interrupt,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자, 인출 4단계, 간접, 그 다음에 실행, interrupt. 알겠죠? CPU 내에서 명령어가 처리되는 그런 동작들은 인출, 간접, 실행, interrupt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인출 단계, 인출 사이클에 대해서 볼까요? 패치. 자, 일단 4가지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요 인출 사이클이에요. 인출. 자, 인출이라는 말, 여러분들 돈 어떻게 해요? 돈 뽑을 때 인출한다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기억장치로부터 CPU로 가져오는, 꺼내와서 해독하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인출 단계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명령어를 기억장치로부터 꺼내오는, 인출하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인출 사이클, 인출 단계 이렇게 얘기해요. 패치 사이클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꺼내오는 거예요. 인출이라는 말을 알아두시면 되죠. 인출, 꺼내오다 이거죠. 꺼내오는 거. 자, 그래서 인출 단계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기억장치로부터 CPU로 가져와서 해독하는 그러한 단계를 우리가 인출 사이클이라고 하고, 인터럽트를 처리한 후에는 실행되는 단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인출 단계는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이 인출 과정이 또 있어요. 인출되는 과정이. 자, 이 과정을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자, 그래서 인출 절차를 보면, 자, 일단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꺼내오고 하는 단계니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번지 레지스터 MAR이죠. MAR로 옮겨요. 주소를 기억해 두는 거죠. 다음에 수행할 것이 이거다라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번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주기억 장치로부터 가져와요. 알았죠? 자, 여기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번지를 가지고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가져오기 전에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값을 MAR로 옮겨서 그 번지를 기억시켜 놨다가 그 번지를 가지고 이제 주기억 장치로 꺼내오는 거죠. 명령어를. 자,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또 하나 증가시키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자, 다음에 수행해야 할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 자, 그러면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프로그램 카운터에는 얘를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 지금 현재 요거를 하고 있을 때 다음은 요거. 그러면 이제 이 PC에 있는 것을 가지고 메모리로 가서 꺼내왔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또 얘를 가리켜야 되니까 프로그램 카운터 하나 증가시켜서 그 다음 거를 가리키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PC를 하나 증가시킨다. 이 얘기는 이제 그 다음 거를 가리키도록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 코드를 명령 레지스터로 옮긴다. 이 명령 레지스터라는 게 IR이죠. IR이 뭐예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잖아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자, 일단 다음에 수행해야 할 명령어의 번지가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데 그거를 MAR로 옮겨요. 번지를 다음에 수행할 것을. 그런 다음에 그 옮겨진, 그러니까 이 MAR 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에 100이 있어서 그거를 MAR 옮기면 MAR도 100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이 M이 이제 메모리를 의미를 해요.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에 100, 이 MAR이 100이니까 메모리에 100, 이 얘기는 그러니까 100번지의 내용을 MBR에 옮겨줘요. 100번지의 내용을. 이 MBR이 뭐예요? 기억장치에 출입하는 자료를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얘는. 알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트에서 가져온 내용 번지를 가지고 메모리에서 꺼내오는 거죠. 이게 꺼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트 하나 더 증가시켜요. 왜? 이렇게 수행해야 할 명령어들이 순서대로 있을 때, 자, 프로그램 카운터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제 이 메모리로 가서 꺼내왔으면, 그 다음 거를 지시를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를 이렇게 하나 증가시켜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MBR에는 지금 뭐 있어요? 메모리에서 가져온 내용이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IR로 옮겨주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패치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패치 사이클. 자,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에 수행해야 할 명령어 번지를 번지 레지스터로 옮겨서 그 번지에 해당되는 기억 장치로부터 명령어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하나 더 증가시켜요. 왜? 또 그 다음 거를 지시를 하기 위해서. 알았죠? 그 다음에 그 명령어를 IR,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 여기까지 가져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패치 사이클, 인출 사이클 과정이다 이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진행 과정, 요거 한번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 이 진행 과정, 요것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과정인지, 그리고 수행 과정, 절차, 자, 요 내용들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 간접 단계인데요. 간접 단계.
자, 이 간접 단계, 간접 사이클, 인다이렉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인출 단계에서 해석된 명령어의 오퍼랜드가 간접 주소일 때, 언제? 간접 주소일 때 유효 주소를 구하기 위한 단계를 우리가 간접 단계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주소 지정 방식에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 배웠죠? 그러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령어가 이렇게 있고,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이었다. 자, 그리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100번지로 가서, 거기에 있는 내용 요게 실제 자료의 주소였고, 실제 자료의 주소가 돼서, 여기서 가리키는 주소를 한 번 더 가죠. 이렇게 한 번 더 접근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한 번 더 접근하기 위한 주기가 간접 단계. 알겠어요? 직접 주소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서 바로 꺼내와서 바로 수행하면 되는데, 간접 주소였을 때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었을 때는 여기를 한 번 거쳐서 갔던 이곳이 실제 자료의 주소여서 한 번 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 한 번 더 가야 되잖아.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접근하기 위한 주기가 간접 단계.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오퍼랜드가 간접 주소일 경우 그랬잖아요. 간접 주소일 경우. 그 간접 주소가 아니면 그럼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그런데 오퍼랜드부가 간접 주소일 경우 유효 주소를 구하는 단계, 즉 메모리에 한 번 더 접근하기 위한 주기. 메모리에 한 번 더 접근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간접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자, 오퍼랜드가 간접 주소였을 때 메모리에 한 번 더 접근하기 위한 주기. 이거를 간접 단계라고 하고, 자, 기억 장치로부터 오퍼랜드의 주소를 읽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 번 더 접근해서 실제 수행해야 할 명령어의 주소를 읽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간접 단계 다시 얘기할게요. 간접 단계는 오퍼랜드부가 주소부가 간접 주소일 경우 유효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한 번 더 접근하는 주기. 이거를 간접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예요. 실행 단계. 그러니까 직접이 됐든 간접이 됐든 일단 꺼내 왔으니까 이제 뭐예요?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야죠. 처리를 해야죠. 자, 그래서 execute cycle 실행 단계에서는 실제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단계예요.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래서 실행 단계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인출이나 그 다음에 인터럽트 단계로 이동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잠시 뒤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인터럽트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인터럽트라는 것은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현재 작업이 멈춰지고 그 멈추게 했던 것을 해결하고 다시 복귀해서 수행을 하고 하는 거. 이걸 인터럽트라고 한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인터럽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인터럽트가 발생되었을 때 복귀 주소를 저장시키고 제어 순서를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명령으로 옮기는 단계를 우리가 인터럽트 단계라고 하는데, 자,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 언제 수행이 되냐?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실행을 하더라.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일을 이렇게 쭉 수행하고 있었어요. 수행하고 있던 도중에 다른 작업이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먼저 처리해달라고. 자, 그러면 얘가 쭉 수행하다가 요청이 오면 일단 현재 하던 걸 멈춰요. 자, 멈추면서
여기가 끝나면 얘가 요청했던 거 이걸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멈췄던 이 부분을 복귀 주소를 기억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어서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복귀 주소를 기억을 시켜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요청을 했으니까 제어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한단 말이에요. CPU 제어를 넘겨줘야 한단 말이에요. 인터럽트가 수행이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이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 복귀 주소를 기억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요청했던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단계를 인터럽트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에 맞는 인터럽트 처리를 하기 위한 단계, 이게 이제 인터럽트 단계예요. 자, 근데 이거는 언제 수행이 된다고요?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알겠죠? 자, 그리고 인터럽트 처리한 후 항상 인출 단계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말씀드리는 요 부분. 자, 수행 순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메이저 스테이트 명령어 주기는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인출, 패치,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간접, 그 다음에 익스큐트, 실행,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일단 종류 알아두세요. 종류. 알겠죠? 자, 그리고 수행 순서를 보면, 자, 먼저 수행을 하려면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것을 꺼내와야 돼요. 인출을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꺼내와서 수행하려고 그랬더니 간접 명령이네, 간접 번지네. 그러면 그 간접 번지를 해독하기 위해서 메모리 한 번 더 접근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간접 주기예요. 간접 단계. 알았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행하다가 인터럽트가 요청이 왔어. 다른 거가 먼저 처리해달라고 인터럽트 요청이 왔어. 그러면 그 인터럽트에 맞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인터럽트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끝나면 이제 복귀를 해서 아까 이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패치 사이클로 와서 이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 순서는 패치, 인다이렉트, 익스큐트, 인터럽트에서 요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 순서 알았죠? 자, 그런데 명령을 꺼내왔어요. 꺼내왔는데 간접 사이클로 가는 경우는 언제? 간접 번지였을 때 가는 거예요. 간접 번지였을 때. 그러면 모든 게 다 간접 번지냐? 아니죠. 직접 번지인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간접 사이클로 갈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바로 꺼내와서 실행하면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하다가 다른 것들이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인터럽트 사이클로 가요. 그런데 다른 애가 먼저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없어. 인터럽트 상황이 발생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그 다음 거를 또 꺼내오기 위해서 패치 사이클로 가야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인터럽트 요청이 왔을 때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인터럽트 요청이 안 왔다. 그러면 그 다음 명령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명령을 꺼내오는 패치 사이클로 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꺼내와서 수행을 하고 꺼내와서 수행을 하고 요거 꺼내와서 수행하고 꺼내와서 수행하고 꺼내와서 수행하고. 그래서 꺼내와서 수행하려고 했더니 간접 번지네? 그러면 간접 사이클 거쳐서 실행을 하고 간접 사이클 거쳐서 실행을 하다가 인터럽트 발생했네? 그러면 인터럽트 사이클 거치고 이렇게요.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명령어 메이저 스테이트라고도 하는데 이 수행 순서 잘 정리를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인터럽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럽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몇 번 나오긴 했는데요. 그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 중요하고요. 자, 인터럽트 개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수한 상황 발생 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고 그 특수한 상태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분기,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동 및 처리한 후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복귀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자, 그 밑에도 뭐 또 동일한 얘기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처럼 CPU가 어떤 일을 쭉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여기쯤 수행하고 있을 때 다른 작업이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일단 현재 하고 있던 걸 멈춰요. 알겠죠? 자, 멈추면서 나중에 복귀를 해야 되니까 이 복귀 주소를 기억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청했던 곳으로 CPU 제어를 넘겨줘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리가 끝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요거 하다 멈춘 거 요거 이어서 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마저 쭉 진행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인터럽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것을 제가 뭐 앞에서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드렸죠? 자, 내가 혼자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눌러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던 것을 멈추게 하는 또 다른 요청이 온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보고 있던 걸 멈춰요. 자, 멈추면서 정지를 시켜놔요. 왜? 그대로 두면 그냥 흘러가는데 정지를 시켜둔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까지 봤다라는 걸 기억시켜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멈췄을 때 어디까지 수행했는지 이거를 기억을 시켜둔단 말이에요. 이게 복귀 주소를 기억시켜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나가서 초인종을 눌렀던 원인을 해결을 해요. 그 다음에 해결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영화를 보는 거죠.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봤던 데 이어서 보기 위해서 이제 돌아와서 영화를 계속 이어서 보는 거죠. 이게 인터럽트의 전반적인 수행 과정과 유사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를 해주셔도 된다. 됐어요? 자, 이러한 인터럽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그 종류는 크게 보면 외부 인터럽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인터럽트가 있고, 그 다음에 SVC라 그래서 슈퍼바이저 콜에 의한 인터럽트,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외부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러한 인터럽트를 우리가 외부 인터럽트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전원의 이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기계 검사, 그 다음에 뭐 외부 신호, 그 다음에 입출력 등에서 기계적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인터럽트를 외부 인터럽트라 그래요. 외부 인터럽트. 알겠어요? 자, 컴퓨터를 쭉 수행을 하다가 전원이 이상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됐다든지, 뭐 이런 거. 또는 어떤 수행을 하다가 뭐 하드웨어적인 기계를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외부에서의 신호라든지 또는 입력이나 출력에 의해서 멈춰지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인터럽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부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명령이나 데이터를 수행함으로 해서 발생이 되는 인터럽트를 내부 인터럽트라고, 내부 인터럽트.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여러분 사용하시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화 상자가 뜨는 순간 현재 하고 있던 작업 멈춰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내부 인터럽트예요. 또는 뭐 나누기를 하는데 0으로 나눴다든지,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오류가 생겨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부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명령이나, 그래서 오류 메시지가 떴다든지, 또는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 해서 발생이 되는 인터럽트를 내부 인터럽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VC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 수행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요것을 우리가 SVC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화면 보호기 같은 거 있죠. 화면 보호기. 자, 화면 보호기는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이 모니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화면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화면 보호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전에는 모니터에 어떤 일정한 내용이 계속 우리가 어떤 컴퓨터 작업을 해두지 않고 컴퓨터 끄지도 않고 그대로 두면 화면에 동일한 내용이 계속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출력이 되다가 내가 예약한 화면 보호기 시점이 되면
지금 출력하고 있던 것이 멈춰주고 화면 보기가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SVC라고 볼 수가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인터럽트의 종류. 자, 외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외부 인터럽트. 자,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내부 인터럽트. 그 다음에 SVC. 이렇게 크게 인터럽트 종류를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터럽트 종류에 이어서 이제 인터럽트 수행 과정, 수행 순서를 보면요. 자, 일단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있어야 인터럽트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요청이 있지도 않은데 멈추는 거 아니라. 그래서 일단 요청 신호가 발생이 되면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완료하고 중지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지하고 그 다음에 스택의 상태를 기억시킨다. 이게 이제 뭐 하는 과정이냐면 복귀 주소를 기억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곳에다 저장이 둔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장치가 인터럽트 요청을 왔는지, 누가 인터럽트 요청을 했는지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 찾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터럽트 취급 루틴을 수행을 한다. 이 얘기는 이제 인터럽트 그 요청을 했던 인터럽트 요청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을 해주는 그런 단계를 얘기해요. 취급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취급 루틴은 인터럽트 처리를 해주는 걸 얘기를 해요. 인터럽트 실행을 하는 그런 과정을 취급 루틴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럽트가 이제 수행이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멈췄던 보존한 프로그램으로 복귀를 해서 이제 멈췄던 일을 계속 이어서 수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자, 이 수행 순서도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어떤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다른 작업이 먼저 일단 요청이 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중지를 해요. 지금 하고 있던 거를. 그러면서 복귀 주소를 저장을 해요. 어디에? 스택에. 자, 왜 스택에 저장을 하게 되냐면,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입구를 가지고 삽입 삭제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입력된 것부터 먼저 출력이 되는 그러한 구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0번지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그 100번지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뭐 100일이다 그러면 101번지 복귀할 주소를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알겠죠? 100번지까지 했으니까 100번지로 돌아오면 했던 대로 또 하는 거니까 100번지 다음 복귀할 주소 그거를 이제 기억을 시켜두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여기 와서 이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애가 야, 나 더 급해. 나부터 처리해줘. 이렇게 또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럼 너 해줘야지 하고 또 얘를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기 전에 여기서도의 복귀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기억을 시켜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요거 수행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인터럽트 요청이 왔던데 여기를 수행을 하고 끝났어. 그 다음 돌아올 때는 얘가 먼저 수행이 돼야 돼요? 얘가 먼저 꺼내와줘야 돼요? 얘가 먼저 꺼내와줘야 되죠? 여기까지 완료된 다음에 여기는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입력이 되었던 얘가 먼저 나와서 이곳으로 복귀를 해서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수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택에다 저장을 하기더라 이거죠. 뭐를? 복귀 주소를 기억을 시켜두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작업이 요청이 오면 일단 현재 하고 있던 것을 멈추고 복귀 주소를 스택에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청했던 곳으로 제어를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기 전에 이제 어떤 장치가 인터럽트 요청이 왔는지 먼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취급 루틴,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를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과정 순서, 자, 요거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할 내용은
인터럽트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알아볼 건데요. 자, 이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영화를 보는데, 자, 밖에서 초인종이 눌려져요. 자, 그럼과 동시에 집에 있는 전화기가 또 울려요. 자, 그러면 내가 영화를 보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초인종을 누가 눌렀는지 확인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화기를 먼저 받아야 되는지 이 둘 중에 먼저 내가 생각해서 둘 중에 먼저 하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듯이 컴퓨터도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인터럽트 요청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없으면 얘가 갈팡질팡해서 이제 일을 못해요. 자, 그래서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우선순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개의 인터럽트가 동시에 발생할 때 어느 것이 먼저 서비스 돼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더라. 자,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봤더니 전원 이상이 가장 높네요. 전자제품이니까, 컴퓨터가 전자제품이니까 전원이 공급이 안 되고 전원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에 관련된 인터럽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원은 공급이 되는데 기계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동작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인터럽트고, 그 다음은 이제 외부 신호, 그 다음에 입출력 명령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인터럽트죠.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전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오류, 그 다음에 외부 신호, 그 다음에 입출력 명령, 이런 순으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명령의 오류가 있었을 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컴퓨터 수행하다가 오류가 발생을 해서 오류 메시지가 딱 떴어요. 그러면 이 오류 메시지를 해결하기 전에는 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령에 오류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멈춰지게 되는 경우. 여기까지는 이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SVC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우선순위 가지고도. 그래서 이 우선순위, 자, 외적인 요인에서 발생이 되는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그 다음에 SVC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은 크게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대표적으로 폴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 우선순위를 구해주는 그런 방법으로는 데이지 체인, 벡터 인터럽트, 핸드쉐이킹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데이지 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데이지 체인. 자, 그래서 여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인 폴링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CPU가 인터럽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치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하나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치들을 하나하나 매번 감시하는 그런 방법을 폴링이라고 해요. 폴링.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감시하는 이거를 폴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게 데이지 체인인데, 데이지 체인은 인터럽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치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CPU에 인접하도록 하나의 버스선에 직렬로 연결해서 그 순서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는 거. 이거를 하드웨어적인 데이지 체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럽트 발생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그 중에서 CPU와 얘네들을 직렬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해서. 자, 그래서 CPU가 항상 우선순위가 높은 거 얘네들을 가지고 항상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인터럽트 요청이 온다, 그럼 바로바로 수행을 해주는 그런 게 바로 이 하드웨어적인 방법인 데이지 체인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는 폴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는
데이지 체인, 벡터 인터럽트, 핸드쉐이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드웨어적인 방법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데이지 체인이더라. 해서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하고 하드웨어적인 방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유동성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의한 거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계적인 것은 내 맘대로 변경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유동성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좀 다소 느려요. 반면에 하드웨어적인 것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융통성이 없죠. 항상 만들어진 대로만 써야 되니까. 근데 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좀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차이점 정도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제 명령어라든지 뭐 명령어의 과정,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과거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자,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자, 여기 보면 주기억장치, 제어장치, 연산장치 사이에서 정보가 이동이 되는 통로인데 빈 부분에 알맞은 장치는 그랬네요. 자, 그러면 자, 입력장치에 의해서 명령어가 입력이 되면 우선 그 입력된 게 어디에 저장이 된다 그랬죠? 주기억장치에. 그래서 그 주기억장치에 저장을 해놓고 그 주기억장치 내용을 누가? 제어장치가 꺼내와서 그 명령을 해독을 한다 그랬죠. 그래야 어떤 명령어인지를 알아야 수행을 하니까. 자, 그래서 해독이 됐으면 그거를 제어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해독을 해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를 누가 해요? 연산장치가. 그죠? 그래서 그 처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주기억장치에서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를 다시 주기억장치에 보내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일련의 과정이 끝났으면 제어장치에서 제어 신호를 보내서 출력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에는 주기억장치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기가 2번이었죠. 2번 장치는 연산장치, 2번에는, 그 다음에 3번은 제어장치, 이런 순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주기억장치, 그 다음에 2번이 연산장치죠. 그러니까 여기겠네요. 3번. 됐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CPU에서 이루어지는 동작 단계의 하나로서 기억장치로부터 명령어를 읽어드리는, 자, 꺼내오는 주기가 뭐냐 이거죠. 기억장치로부터 명령어를 읽어드리는, 꺼내오는, 인출이죠. 인출. 그죠? 그래서 인출 단계를 지금 물어보는 그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CPU에서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동작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자,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일단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인출입니다. 인출. 꺼내와야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는 뭐를 해요? 꺼내온 다음에는 해독을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해요? 뭐 실행을 하고 했으니까 이제 뭐 저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표현한 거, 그걸 찾으시면 돼요. 자, 인출. 자, 인출, 패치가 인출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코더가 해독기죠. 우리 인코더, 디코더 배웠잖아요. 디코더가 해독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명령을 해독해주는 사이클. 그래서 이거는 해독한다는 얘기예요. 해독. 자, 디코딩이 해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출하고 해독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실행을 해야죠. 그 다음에 라이트 백업. 요거는 이제 다시 저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제일 나중에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것은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4번을 보면 다음 중 제어 장치에서 명령 사이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명령 사이클 4개의 사이클이 있어요. 인출 사이클, 그 다음에 간접,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렇게 해서 4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요거 아닌 것 찾으시면 되죠. 직접 주기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꺼내와서 직접 번지는 경우는 그냥 바로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직접 주기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제어 장치가 앞에 명령 실행을 완료한 후 다음에 실행할 명령을 기억 장치로부터 가져오는 동작을 완료할 때까지 주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일단 앞에 명령이 끝났으면 다음에 수행할 것이 이제 지금 할 건데 그 다음에 수행할 명령을 기억 장치로부터 가져오는 동작, 그래서 동작을 완료할 때까지의 주기. 그러니까 가져오는 동작을 완료하는 주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패치죠, 패치, 인출. 이게 인출이잖아요, 인출. 맞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번은 아래에 보기는 명령어 인출 절차를 보인 것이다 이거죠. 인출 절차다 이거죠. 자, 올바른 순서로 나타낸 것은 그랬는데, 자, 명령 개수기를 증가시킨다, 명령어를 주기억 장치로부터 인출한다, 명령 코드를 명령 레지스터로 옮긴다, 명령 개수기 값을 번지 레지스터로 옮긴다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제일 먼저 일단 현재 하고 있던 일이 끝나면 다음에 수행할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값을 어떻게 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값을 mar로 옮겨서 그거를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명령 개수기가 프로그램 카운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번지 레지스터로 옮기는 거, 이게 제일 먼저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게. 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번지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서 꺼내오죠. 그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기억 장치로부터 인출하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와 동시에 뭐를 했어요? 그와 동시에 프로그램 카운트를 또 하나 증가시켜줘야 돼요. 왜? 그 다음 거를 또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프로그램 카운트를 하나 또 증가시켜주는, 요게 세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 코드를 명령 레지스터 IR로 옮기는 거, 여기가 마지막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요렇게 말씀드렸죠. 다음에 수행해야 할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ML로 옮겨서 기억을 시켜두고, 그 다음에 그 기억된 번지, 여기서 메모리, M이 메모리를 얘기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기억된 번지의 내용을 가져와서 MBR에 옮겨두는 거죠. 그와 동시에 또 다음을 위해서 PC를 하나 증가시킨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명령 레지스터 여기로 옮겨오는 거. 여기까지가 인출, 패치 사이클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 작성해 준 거, 그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제일 먼저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꺼내오고, 그 다음에 개수기를 먼저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자, 그 다음에 IR 가져오는 거. IR에 가져오는 거,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작업 수행 중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을 해서 잠시 수행 작업을 멈추고 상황에 맞는 처리를 한 후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뭐라고 해요?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죠. 인터럽트. 자,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은 인터럽트 종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슈퍼바이저 콜, 이거 SVC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이게 이제 외부 인터럽트입니다. 외부 인터럽트. 자,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 인터럽트,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입출력 인터럽트, IO, 인풋 아웃풋의 약자예요. 입출력 인터럽트. 입출력 인터럽트는 외부 인터럽트의 한 종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9번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그러니까 인터럽트에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종류만 알아두시라 그랬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알아내는 것은 폴링이에요. 폴링.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드웨어적으로
구해주는 방법이고요. 그 중에 이제 데이지 체인만 제가 좀 기억을 좀 해두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우선순위를 구하는 방법, 폴링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인터럽트 발생 시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원래 수행하고 있던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가는데 사용되는 레지스터. 그러니까 복귀 주소를 기억을 해줘야 한다 그랬잖아요. 인터럽트 요청이 오면. 그러면 이 복귀 주소를 어디에다 기억을 시켜놔야 돼요? 어디에다가? 스택에 기억을 시켜둬야 한다 그랬잖아요. 스택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작업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택 메모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얘를 쭉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있던 도중에 얘가 요청을 했어. A가. 그러면 A가 수행이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올 곳, 이곳에 주소가 있고 기억을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A를 수행을 하다가 또 다른 B가 나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도 이 B가 끝나면 또 돌아와야 되니까 이 A로 돌아올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기억을 시켜놔야 한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끝났단 말이에요. B까지. 그러면 이제 돌아올 때 여기로 돌아와야겠어요? 여기로 돌아와야겠어요? 얘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택이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나오게 하는 거니까 나중에 기억이 되었던 이 A의 주소 이거를 꺼내서 여기로 복귀가 되게 하고 이제 A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곳으로 돌아와서 수행이 되도록 이걸 꺼내서 복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사용이 되고 하니까 스택 구조를 쓰더라 이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스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쭉 정리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전자계산기 일반에 대한 내용을 쭉 마치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 필기 4과목 중에서 한 과목 맞춰졌어요. 자, 이 한 과목이 맞춰지고 또 그 다음 새로운 과목을 하고 또 새로운 과목을 하고 할 텐데 이 맞춰진 과목을 한번 보고 덮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 하지요. 그러면 앞에 했던 내용 이제 다 잊어먹어져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앞에 했던 것들을 언제든지 간단하게라도 수시로 자주 봐주셔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덜 번거로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해서 전자계산기 일반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